중국 경제, 산업, 기업 트렌드 뉴스 알아보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오늘은 G7 정상회담 얘기하는데요. 미중 간의 격돌이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G7 정상회담. 우리도 참여하죠. 우리는 G7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항상 몇 개국들을 초대하잖아요. G7 플러스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영국에서 열립니다. 주요 의제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G7 정상회담이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생겼기 때문에 경제 침체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논의하는 경제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번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의 그 동맹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또 지역 문제 중에서 북한이라든지 그리고 중동, 미얀마 문제가 주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위기감 속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결속을 다지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의가 주목되는 점은 아무래도 앞으로 대중국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는 바위에 그 글을 새긴다고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타협을 통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제 밝힐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상당히 배척하기로 했고요. 또 대만 해협에서 긴장 고조,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제노사이드와 관련해서 중국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아무래도 중국의 영린을 건드리겠다는 거죠. 대만과 관련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문제, 그리고 베이징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보이콧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간의 신냉전 구도는 상당히 세계적인 구도로 급속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번 G7 정상회의는 6월 11일부터 13일 금토일 이번 주말에 이제 열립니다. 영국에서 열리고요. G7 국가 말고 초청국이 앞서 화면에 나갔는데 4개국입니다. 우리나라, 호주, 인도, 남아공인데 G7 정상회의 보면 과거 이제 중국도 초청을 받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초청을 못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여전히 시장 경제 국가가 아니고요. 또 민주 국가도 아닌데다가 GDP 기준으로 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이 1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대부분인 신장 위구르와 관련된 중국 정부의 구금이라든지 고문, 그리고 강제 노동, 강제 그 불임과 관련된 인륜적인 그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현재 미국,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로부터 대중국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동 변경이 있지 않는 한 중국이 앞으로 초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미국을 맹주로 하는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을 매주로 하는 전체주의 진영으로 빠르게 재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에 일어났던 의화단 사건 때 불공정 협약인 신축조약을 다시 재조명시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중 관계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G7 정상회의에 중국이 초대를 받은 것 같다는 제 얘기는 팩트는 아닙니다. 확인이 안 됐습니다. G20에는 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G7에는 중국은 좀 배제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이 선진국 정상들 간의 다자 회의인데요. 그럼 어쨌든 이번에도 국제보건, 세계경제 얘기 있지만 중국하고의 긴장관계, 중국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간접적으로라도. 네, 그렇습니다. 네. 대중국과 관련해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보면 G7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그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1대1로와 관련해서 무력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공동 전선을
구축하고요. 블루닷 네트워크를 출범시켜서 D10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보다 시장 주도로 진행을 시키고 또한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요. 또 과잉 채무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미국이 적극 나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요.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대용량 배터리 그리고 히토리와 같은 전략 공급 물자와 관련해서는 공급망을 논의한 국제 포럼이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반중국 경제 공동체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D10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를 빠른 속도로 낮춰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크림 반도체라든지 크림 네트워크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통신이나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코너가 이제 차이나 TV이다 보니까요. G7 정상회의를 이제 또 중국과 미중 간의 입장에서 집중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에 중국 59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도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거잖아요. 완화되기를 중국은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기업들은 어딘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통신회사는 화웨이라든지 반도체 기업인 SMIC 그리고 항공기 제작회사인 중국 항공엔진 집단 그리고 통신회사인 차이나 모바일 그리고 에너지 기업인 중국 해양석유총공사 그리고 부동산 회사인 코스타 그룹을 포함해서 59개 기업이 편입이 됐는데요. 특히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권을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감시 카메라 업체인 하이크 비전도 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크 비전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제공회사로 변신을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이제 앞으로 59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8월 2일부터 주식 매매뿐만 아니라 채권 매매가 중단이 되고요.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 법안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 한 200여 곳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거래 금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인권 침해 관련 기업들과 관해서 더 많은 제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중 관계는 주식시장에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트럼프 때처럼 표면적으로 뭐가 막 불거지지는 않습니다만 소리 없이 경쟁은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외교 정책이 이제 시험대에 또 다시 올랐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다음에 1대1로 그러면서 최근에 1대1로 사업으로 열심히 호주 같은 거하고도 중국하고 지금 긴장 관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외교 스탠스 자체가 전랑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전랑 외교란 뭐고 뭐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나요? 네, 전랑 외교라는 것은 중국의 영화에서 따온 이야기인데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늑대 외교를 해서 전사를 파견해서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늑대 외교라는 것은 중화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둔 안하무인 외교 또 일방주의 외교인데요. 이 때문에 주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반발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의 그 배척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현재 외교 정책 방향을 180도 정도 바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국제사회 반발 사례를 보면은 중국과 유럽 국가 협력체죠. 17+1 회의에서 리투아니아가 여기서 탈퇴를 선언했고요. 호주가 1대1로 탈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이 또 개방적이고 신뢰와 사랑 그리고 겸손과 존경을 받는 외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미지를 홍보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중국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법치나 인권, 자유화된 가치를 무시했을 경우에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계속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그 눈높이는 여전히 맞추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랑 외교에서 미소 외교로, 그러니까 늑대를 표시하는 전랑 외교란 말은 그러니까 외부에서 쓰는 거군요. 중국이 공식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용어는 아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도 관련이 있죠.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특별히 뭐 중국은 원차이나를 얘기하니까요. 대만이나 이런 또 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한중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뭐 G7 또 우리가 가면 더 그럴 수 있어서요.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감정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소 외교로 이제 빠른 속도로 바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이 법치라든지 민주주의, 자유와 관련한 그 기조로 생각을 바꾸지는 않고 있고요. 또 패권 전쟁과 관련해서 뭐 꼬리를 내린다든지 또 사드 문제를 이전으로 정상 복원시키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중국 지도부들은 여전히 전랑 외교 같은 경우는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홍보전에도 국제적인 이미지가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정치 사상을 미화시킨다든지 백신 제공과 관련해서는 과도하게 이미지를 홍보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또 철학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서방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차이나 TV 오늘은 G7 정상회의 관련된 주요 의제들, 미중 간의 갈등, 또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들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